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헌법 가디언 한진희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총 24회에 걸쳐서 헌법 기본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법원직 헌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7급 헌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법원직 헌법과 7급 헌법 시험은 그 출제 범위가 동일하고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7급 헌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법원직 기출을 보셔야 하고, 그리고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7급 헌법 시험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헌법 수업 개관 프린트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 수업 개관 이렇게 써 있는 프린트 다들 받으셨죠? 자, 이제 OT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시면 헌법 출제의 범위인데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헌법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 보시면 헌법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통치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죠.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파트인데 거기 일단은 이제 그 첫 번째 그 출제 비율을 보시면 헌법 총론 파트에서는 이제 10%, 그리고 기본권론에서는 62%, 그리고 통치구조에서는 28%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법원직 기준이고요. 그 7급 같은 경우는 총론에서 20% 출제가 되고, 그리고 기본권론에서 30%, 그리고 마지막 통치구조에서 약 50%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비율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 출제 자체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쭉 같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출제 방향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시험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판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가운데서 18문제가 이제 판례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직 같은 경우는 25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 그 25개 가운데서 약 22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확률로 치자면 이제 한 88% 이 정도 나오는데 뭐 90% 정도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 출제 비율은 판례가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그 남게 되는데 이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법령, 그러니까 헌법의 개별 조문하고요. 그리고 부속 법령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자, 파트 보시면 총 세 가지 파트였죠. 그래서 헌법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많이 나오면 법원직의 경우에는 25개 문제 가운데서 23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보통 그 나머지 두세 문제가 이제 법령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4번 가시면 이제 헌법에 그래서 공부 방법이 나와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출제 비율에서도 보셨듯이 압도적으로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판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판례를 일단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제 판례 결론을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합헌, 이제 이 판례가 합헌이다 또는 위헌이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다, 이제 이런 종류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제 위헌 결정의 한 일종이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까지 이렇게 외우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공부를 할 때 그 위헌 판례하고요.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 펜 하나 준비하셔서 그 빨간 펜으로 따로 이렇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밑줄을 긋는다거나 조금 필요한 경우에 가피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따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레드로 줄치기 뭐 이렇게 써놨죠. 자, 그래서 밑줄 긋는 작업이 좀 필요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판례의 결과에 대한 암기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대개는 이제 수업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이건 특별하게 따로 이제 구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제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헌법의 이론하고 배치되는 판례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판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판례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중간 과정까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암기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 조문하고요. 우리 헌법 조문은 헌법이 1조부터 130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의 개별 조문도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부속 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130개의 조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를
그 통치하는 전체 헌법이 조문이 130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을 돕기 위해서 이제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률에 관한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국적법이라든가 또는 뭐 거기 나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이런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수업 때는 이런 것들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법학의 일반적인 공부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그 법학을 공부할 때는요, 이 법이 왜 생겼냐라고 하는 의의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법에 대한 의의를 먼저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 조문을 보면 의의, 요건, 효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그 법 조문의 순서대로 의, 요건, 효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유사한 개념 그리고 반대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비교할 것들은 비교해 가시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의, 요건, 효과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약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서브 노트를 따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출제 방식이 사실은 이게 반국어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긴 장문의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약한다라고 해서 그게 의미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면 교재에 있는 내용, 우리가 헌법을 공부할 때는 문장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장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장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달리 축약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이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출제 방식대로 문장대로 암기하는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하나의 여러분 책 안에서 모든 것을 단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념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 개념을 이제 책에다 가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교과서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제 공부 저랑 같이 이제 우리가 총 24회에 걸쳐서 저랑 같이 이제 헌법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예습은 제가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예습은 하지 마시고 복습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학에서 쓰는 용어가 특히 일반 단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학 그 법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로 써 있죠. 다 한글로 써 있긴 하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다 외계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제 자료 동원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찾아본다라고 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뭐그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데 어떤 자료를 동원해서 이렇게 찾아본다라고 할 때 그게 또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나 곡해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습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렇게 비추하고요. 대신에 복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그날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복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로 이제 그런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럼 공부를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그날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만약에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혼자 이렇게 A4 용지 한 장 딱 꺼내가지고요. 그날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책을 덮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A4 용지 그 한 면에 그날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 공부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것보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혼자 중얼중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보고서 밥 먹을 때 혼자 그날 내가 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로 구술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오해를 받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혼자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는 공간에서 쓰는 것을 넘어가서 혼자 이제 내가 그날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혼자 서술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질문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동영상으로 저랑 만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우리 그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이면 이제 그 학습한 것에 대해서 그날 이제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이거 내용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날 공부한 것은 그날 질문하는 방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학습 외에 일반적인 내용을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되는 한 이제 바로바로 거의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해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뭐 24시간을 크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면 당일날 아마 이렇게 다 대답을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문제풀이 이런 것들 이제 기본 수업 진행해 가면서 문제풀이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기본 내용들을 한번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순환 마치고 그 다음에 기출에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기본서를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집을 찾아가지고 문제의 유형을 보면 아, 기본서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말이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은 굉장히 유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어떤 뭐 학습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빨리 뽑기 위해서 기출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지금은 크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공부하고 당일 문제 보는 것들은요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도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2, 3일부터는 아마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일단 일순환을 하실 때는 기본서를 좀 충실하게 그 책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아는 것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일순환 지나고 그 다음 순환에서 이제 그 문제에 접근하셔도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법원직 시험이 됐건 7급 헌법 시험이 됐건 세 가지 파트를 공부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 총론, 두 번째가 기본권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통치 구조잖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제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요. 거기 헌법의 내용 보시면 자, 헌법 총론에서는 헌법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헌법의 의의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헌법은 1조부터 130조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부칙 6개의 조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헌법의 개별 조문을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걸 우리가 헌법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법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를 설명하는 것이 헌법의 제정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진 헌법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헌법의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정, 개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자, 그리고 헌법의 변천이 있는데 헌법이 어떤 헌법 조문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헌법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달리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문은 옛날부터 그대로 존재하는데 헌법의 해석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헌법의 변천이라고 하고요. 헌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헌법을 바꾸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헌법에는 이념이 있거든요. 우리 헌법의 이념은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헌법의 이념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헌법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헌법의 세력으로부터 헌법 자신을 지켜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 수호인데 그런 헌법의 수호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정사라고 해가지고 헌법의 개정 역사를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도 7월 12일 날 제정이 되고요. 7월 17일 날 공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제헌절이라고 하게 되면 7월 17일을 기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헌정사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48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총 9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차 개헌에 관한 지금까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되죠. 그래서 뭐 대통령제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냐 또는 이원 정부제냐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 안에 있는 어떤 기본 원리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헌법 기본 원리라고 하면 헌법을 지도하는 지도 원리 또는 헌법을 이끌고 나가는 힘 헌법에 내재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 이렇게 배우게 돼서 헌법 총론을 한마디로 헌법 그 자신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본권론이에요. 기본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권은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면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또는 기본적인 어떤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권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뭐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주권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
모든 그 기본권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권리가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기본권에 관계된 모든 내용들을 지금 배우게 되는데요. 그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 이제 행복추구권, 그리고 뭐 평등권, 자유권, 그 다음에 재산권, 그 다음에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보는 과정들이 이제 기본권론 파트가 되고요. 그래서 주로 헌재 파트, 헌재 결정 예를 이렇게 많이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통치 구조죠. 그래서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다 규정한 것이 이제 통치 구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제 헌법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저와 같이 이렇게 24회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제 그 기출 분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수험 대상이 이제 그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7급 헌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출 분석표 한번 같이 보시죠. 법원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25일 날, 며칠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요. 거기 먼저 이제 헌법 총론 파트를 먼저 보시면 25개의 문제 가운데서 2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야 우리 뭐 퍼센트로 보면 8%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이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도 자료이긴 한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법원직에 비해서 2배 정도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문제 가운데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시면 이제 기본권론이에요. 그래서 기본권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25개 문제 가운데서 15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60%가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 법원직에서는 기본권론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권론 파트에서 30%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죠. 기본권론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경제권, 그다음에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우리 참정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요.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 국가에 대해서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인데 어떤 청구권이라는 것들, 이 청구권 같은 경우는 뭐 한 5가지의 권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해가지고 총 5가지의 권리를 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 뭐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근로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법원직에서 이제 60% 출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가직에서는 이제 30%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통치 구조죠. 통치 구조에 넘어가시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그 파트가요. 이제 뭐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를 말하는 거죠. 입법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재 이렇게 이제 이런 파트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25개 문제 가운데서 8개가 출제가 됐으니까 32% 정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7급 시험의 경우에는 이 세 번째 파트 통치 구조론에서 약 50%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하나도 놓침이 없이 법 조문까지 아주 깔끔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 출제 범위까지 조금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그 첫 시간 OT 시간인데 여러분 아마 헌법 조문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그 조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받으신 조문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한번 보세요. 일단 우리 헌법은요. 거기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써 있고 시행은 1988년 2월 25일 이렇게 써 있죠. 자, 우리 헌법은요. 일단 전문하고요. 그다음에 본문 10개장, 그다음에 조문 130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 6개의 조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7월 12일 날 제정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총 9번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린트, 그 받으신 헌법은 1987년도에 마지막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그 9차 개정된 거죠. 그래서 9차 개정의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을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 전문이 있고 그다음에 제1장 총강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총강 이렇게 있어서 제9조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2장 보시면 그 맨 밑에 1페이지 하단이에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파트를 이제 같이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10조부터 쭉 출발을 하셔가지고 10조 보시면 10조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조 보시면 10조가 모든 기본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조의 제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11조에 보시면 이제 평등권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12조부터 22조까지가 그 자유권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12조 한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12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헌법 그 조문 12조 지금 제가 1항을 이렇게 읽어본 건데요. 요 조문 딱 주어지고서 이 조문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개별 조문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조부터 쭉 보셔서 이제 뭐 나중에 거기 맨 밑에 보시면 21조가 있는데 21조 같은 경우는 뭐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뭐 알 권리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 제 21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쭉 보시는 거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4페이지에 가시면 제3장 국회 해가지고 국회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조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 조문 가운데 가장 짧은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40조 이렇게 40조부터 이제 국가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론 파트 있고 그 다음 파트가 헌법 40조부터는 이제 통치 구조에 관계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자, 거기 6페이지에 가시면 자, 65조 하단 이제 66조부터 이제 정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6조부터는 그 정부에 관한 규정, 이제 대통령에 관한 규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쭉 넘어가시면 8페이지 가시면 이제 행정부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에 관한 규정 86조부터 행정부에 관한 규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 구조에 관계된 내용들이죠. 입법, 행정, 사법부에 관한 설명들이고요. 쭉 넘어가시면 10페이지 보세요. 101조에 보시면 이제 법원 규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사법부를 말하는 건데 이 사법부에 관한 규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공부를 하시고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111조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이제 헌재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제 뭐 9장에 가시면 이제 경제 파트 이제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는 12페이지 되겠는데요. 이제 경제 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넘기시면 제 10장 해가지고 헌법 개정 절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헌법 그 프린트 자 프린트물에서 이제 헌법 그 자신에 대한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헌법 제 128조부터 130조까지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칙 6개 조문으로 그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 조문에 관한 공부는 이제 끝이 납니다. 요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요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법률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률에 관한 이제 개별적인 그 법률에 관한 것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같이 쭉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